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한번 보세요. 중국 상하이 도원 전통시장이에요. 수백 명의 인파가 제 노점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고요. 중국 국영방송 기자가 마이크를 제 얼굴로 들이밀고 있네요. 김금순 할머니, 당신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마술사입니까? 저는 마이크 대신 제 손을 봤습니다. 60년간의 고통이 굳은 살처럼 박힌 이 손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영혼을 몇 번이나 도려냈는지 아시나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레시피를 도둑 맞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서 들었던 지옥 같은 한마디였죠. 폭우 쏟아지는 한국 아파트 복도. 엄마의 그 만두 맛? 이젠 질렸어?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다시 현재. 네, 저는 제 아들에게 버려진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어떻게 복수에 성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40년 전 저는 서울 망원동 시장에서 작은 만두 가게를 시작했어요. 남편 박철수와 함께였죠. 그때 민호는 겨우 5살이었답니다. 엄마, 만두 하나만 더. 민호는 제 만두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어요. 학교 도시락도 만두, 소풍 도시락도 만두. 친구들이 민호 도시락을 부러워했었죠. 민호 엄마 만두 비결이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때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 말 하나로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 기뻤으니까요. 민호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날 남편과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졸업 후 민호는 IT 회사에 취직했다가 3년 만에 나와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었죠. 저는 이해는 못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3개월을 병원에서 싸우다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민호 결혼식도 못 보고 미안해. 남편이 떠나고 저는 더 열심히 만두를 빚었습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였죠. 3년 전 민호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경이었습니다. 민호는 은행에서 3억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자만 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호가 변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변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방에 들어갈게요. 저는 민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만두 가게 매출로 모은 2,000만 원을 통장째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야, 이거라도 보탰어? 엄마가 더 벌게. 하지만 2,000만 원은 빚의 바다에서 모래알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민호의 3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5시부터 일어나 민호가 가장 좋아하던 김치만두를 빚었습니다. 예전처럼 민호가 좋아해 주길 바라며 한 개 한 개 정성껏 빚었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호야, 생일 축하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김치만두를. 민호는 식탁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만두야? 또 만두?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저희더러 미국으로 오래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민호 빚도 정리해 주신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게 좋겠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잘 됐으면. 그때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엄마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 몰라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그럼 주변에서 뭐래요? 노모 버리고 미국 갔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 수 있어? 너희는? 민호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혼자 잘 살아? 웃기지 마세요. 엄마는 이미 70 가까이 됐잖아요?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가요? 엄마가 쓰러지면 우리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엄마 걱정하면서 살라고요? 며느리가 민호를 말렸습니다. 민호야, 그만해.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시게.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쌓인 분노와 좌절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그 만두 장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뭐래요? 아, 내 엄마 시장에서 만두 파는 할머니구나. 우리 엄마가 재벌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냥 시장 만두 할머니래요. 창피해서 모임도 못 나가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창피해? 엄마가 이 만두로 너 대학 보내고. 민호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엄마가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엄마는 이미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왜 계속 우리한테 짐이 되려고 해요? 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짐? 엄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빚도 엄마가 준 2천만 원 때문에 더 꼬였어요? 그 돈으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빚만 늘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더 벌어서. 벌긴 뭘 벌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요? 근데 쉬지도 않고 계속 우리 걱정시키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며느리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민호는 매일 술 마시고 저는 애기도 못 가져요. 시댁 눈치, 친정 눈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그때 민호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엄마 혼자 사세요. 우리 좀 제발 놔줘요. 엄마만 없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짐, 사라져줘. 엄마만 없으면.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기로. 낡은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넣었습니다. 첫째, 만두 반죽통. 40년간 써온 스테인리스 통이었습니다. 둘째, 60년 비밀 노트. 제가 20살 때부터 적어온 만두 레시피와 비법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 말대로 사라질게.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아. 미국 가서 잘 살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랑한다.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민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 간다. 이제 연락하지 않을게. 행복해라. 사랑한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푸동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 죽고 싶었어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점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 있나요? 기사가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도원시장. 하지만 할머니, 거기 장사 쉽지 않아요? 경쟁 심해요? 저는 도원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시끄러운 골목에 수백 개의 노점이 빽빽했습니다. 시장 관리인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작은 자리 하나만. 저 만두 장사하려고 한국에서 왔어요. 관리인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여기가 한국 드라마 찍는 곳인 줄 알아? 자리세 하루 5만 원. 미리 일주일 치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35만 원을 건넸어요. 제 소지금의 절반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옆 노점 주인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할망구 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 첫날 저는 새벽 4시부터 만두를 빚었습니다. 200개를 빚었죠? 하지만 저녁까지 팔린 건 단 3개였습니다. 그것도 호기심에 사간 학생들이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개. 셋째 날 10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숙소비, 재료비, 자리세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텅 빈 노점에 앉아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민호를 생각했죠? 민호야, 엄마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도 엄마는 너 때문에 버티게 해. 하지만 제 8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땀에 흠뻑 젖은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제 노점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만두를 하나 사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이 맛, 제 고향 쓰촨 어머니 맛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그는 만두 10개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했죠. 야, 너희도 이거 먹어봐. 진짜 어머니 맛이야. 그날 저녁 제 만두는 다 팔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졌어요. SNS에 올라갔죠. 상하이의 한국 할머니의 영혼 만두 등장. 어머니의 맛. 2주 만에 제 노점 앞에는 10명의 줄이 섰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민호한테는 짐이었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30대 중반 남자. 그의 이름은 리웨이였습니다. 그는 제 노점 앞줄 끝에 얌전히 섰습니다. 40분을 기다려 차례가 되자 그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김치만두 10개 주세요. 저는 만두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를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이 맛, 돌아가신 제 어머니 맛과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만두였는데 25년 만에 그 맛을 다시 느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그리웠겠네. 다음 날 리웨이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자주 마시는 건데 몸에 좋아요? 2주째 되던 날 그는 손목 보호대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매일 만두 빚으시느라 손목이 많이 아프시죠? 이거 하시면 좀 나아요? 한 달이 지나자 리웨이는 제 노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재료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 응대까지 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만두 빚는 것만 집중하세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친아들은 저를 짐이라고 했는데 남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손님이 없었고 저는 일찍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리웨이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숙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숙소로 가는 길 그는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민호 이야기, 버림받은 이야기. 리웨이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드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할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할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처럼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웨이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제가 비용 다 낼 테니 검진 꼭 받으세요. 추석 명절에는 호텔 뷔페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리웨이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리웨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의 만두를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어요? 상하이 전역에, 아니 중국 전역에 어머니의 맛을 퍼뜨리고 싶어요?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3년 안에 100개 매장이 가능합니다. 예상 매출은 1,000억 원이에요. 어머니께는 30%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300억이에요? 300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면 민호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민호가 다시 저를 받아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제가 어떻게... 리웨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돼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리웨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10살 때부터 평생 어머니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저를 때렸어요. 저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일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어졌어요. 제발, 제발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아들에게 버림받아 뻥 뚫린 제 마음의 구멍을 리웨이가 채워주고 있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리웨이가 고급 레스토랑에 저를 초대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식사 중간에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60년 비밀 노트 말이에요. 이제 제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고 연구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얼룩진 노트였어요. 60년간 제 영혼이 담긴 노트였죠. 이건 내 인생이야.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 리웨이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목숨처럼 지킬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호에게서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죠.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아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리웨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웨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만두를 네가 만들었다고? 내 노트는? 리웨이가 비웃었습니다. 노트요? 할머니 무슨 노트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준 60년 비밀 노트. 그거 당장 돌려줘. 기자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저한테 무슨 노트를 줬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잘 모르는데요. 뭐라고? 너 지금 날 모른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아. 내가 3개월 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내 아들이라며? 내 어머니라며? 리웨이가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경호원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발버둥쳤어요. 놓으라고? 리웨이, 이 도둑놈, 내 인생을 돌려내. 밖으로 끌려 나온 저는 다시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리웨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없는 곳에서 그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할머니 레시피를 훔쳤다고요? 증거 있어요? 내 노트가 증거야? 리웨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노트요? 할머니가 제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레시피를 제공했다고요? 내가 언제? 저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리웨이를 믿었기 때문에. 할머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지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할머니가 지는 거예요? 리웨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할까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할머니 같은 외로운 늙은이들은 조종하기 쉬워요.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방 넘어오거든요. 할머니가 몇 번째인 줄 알아요? 12번째예요. 할머니들 레시피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리웨이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할머니는 이미 친아들한테도 버림받은 짐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죠?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라? 맞죠? 어떻게 그걸? 제가 다 조사했죠? 할머니 같은 불쌍한 사람들은 배경부터 확인해야 하거든요.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할머니는 완벽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사세요? 어차피 할머니를 찾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나와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불쌍한 노인네가 사기 미수로 역고소당하고 싶어요? 리웨이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할머니 설 자리 없어요? 아 맞다.
한국에도 할머니 갈 곳 없었죠? 그럼 어디로 가시려나? 하하. 다음날 아침 상하이 모든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노점 할머니, 중국 사업가에게 레시피 사기 시도하다 실패? 리웨이 사장 인터뷰. 불쌍한 할머니였지만 욕심이 과했다.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리웨이에게 달려드는 제 모습이?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60대 노점 상인 김모 씨가 떠오르는 사업가 리웨이 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레시피의 원작자라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리웨이 씨는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선처했지만 할머니의 집요한 괴롭힘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제 노점으로 가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기 저 할망구야. 리웨이 사장님한테 사기치려던. 할머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이가 몇인데? 한국으로 돌아가. 여기서 썩 꺼져. 노점에 도착했는데 제 물건들이 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장 관리인이 나타났어요. 김금순 씨, 당신 자리 취소됐어요? 우리 시장 이미지 나빠져요? 나가요? 제발. 제가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짜로? 말하지 말고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제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제 짐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김금순 씨 나가요? 사기꾼은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집 이미지도 있어요? 아주머니, 제발. 저 정말 사기꾼 아니에요? 나가라니까요? 안 나가면 경찰 불러요? 저는 제 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배는 이틀째 굶었습니다. 소지금은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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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이 요청하신 번호는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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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이 요청하신 번호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다. 엄마 지금 중국에서 큰일 났어. 엄마 도와줘.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전송됨.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도 안 됐어요. 민호야, 엄마가 죽을 것 같다. 엄마가 사기당했어. 엄마가 바보였어. 미안하다.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아. 전송됨. 또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 사진을 봤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던 민호 어렸을 때 사진. 5살 민호가 제 만두를 먹으며 웃고 있는 사진. 엄마, 만두 맛있어?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호야,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엄마를 사랑했지? 언제부터 엄마가 짐이 됐을까? 그날 밤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만두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그만 죽어도 되는구나. 누가 슬퍼할까? 아무도 없어. 누가 기억할까? 아무도 없어. 김금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뜨지 않을 생각으로. 그때였습니다. 할멈, 할멈, 정신 차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억센 손이 제 뺨을 톡톡 쳤어요. 죽으면 안 돼.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빗속에서 한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억센 인상, 곱슬머리,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국 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할멈. 일어나서 나 따라와. 죽는 건 복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그게 류마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낡은 지하 주방에 누워 있었어요.
뜨거운 죽 냄새가 났죠? 류마마가 제 입에 죽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먹어요? 3일이나 굶었잖아요? 죽으려면 배불리 먹고 죽어도 늦지 않아요? 저는 기계적으로 삼켰습니다. 죽은 정말 따뜻했어요?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류마마가 거친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류메이라고 해요. 다들 류마마라고 부르죠? 나도 40년 동안 만두 장사를 했어요. 왜 절 도와주세요? 류마마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당신 만두 먹어봤어요? 3개월 전에 말이에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줄 서서 당신 만두를 샀죠. 한 입 먹는 순간 알았어요. 이 할멈은 진짜구나. 40년간 만두 빚은 내가 알아요. 당신 만두에는 영혼이 있더라고요. 류마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당신 기사 나왔을 때 바로 알았죠? 리웨이 그 KXX가 또 저질렀구나 하고요. 또요? 류마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도 3년 전에 리웨이한테 당했어요. 류마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40년간 샤오롱 바오를 팔았어요. 제 레시피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였죠.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었답니다. 리웨이가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착한 아들 코스프레하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나도 외로웠죠. 남편은 일찍 죽었고 아들은 미국에 있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레시피를 넘기고 일주일 후에 리웨이는 사라졌습니다. 제 샤오롱 바오를 리웨이표 샤오롱 바오라고 팔기 시작했죠. 저는 사기꾼으로 몰렸고 노점에서도 쫓겨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쓰레기 더미에서 죽으려고 했죠. 하지만 죽기 전에 생각했어요. 아니야, 저 KXX한테 이대로 당하고 죽을 순 없어. 복수하고 죽자. 류마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멈, 우리 함께 복수합시다. 리웨이 그 악마 새끼를 무너뜨려요. 당신 만두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류마마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50대 남자. 비쩍 마른 체구에 지친 눈빛을 한 사람이었죠. 저는 첸입니다. 전직 레스토랑 주방장이었어요. 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상하이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했어요. 스찬 요리 전문이었죠. 리웨이가 단골 손님으로 왔어요. 1년 동안 거의 매일 왔었죠. 어느 날 그가 투자 제안을 했어요. 제 레스토랑을 체인으로 만들자고요. 저는 믿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시피까지 다 알려줬죠. 한 달 후 리웨이는 제 요리를 파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했어요. 제 이름은 빠지고요. 저는 파산했고 아내는 저를 떠났어요. 딸애도 못 봤어요. 3년째. 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20대 후반 청년. 샤오린이었습니다. 저는 리웨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6개월 동안요. 샤오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다 봤어요? 리웨이가 어떻게 할머니들을 속이는지.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외로운 노인들 찾아서 레시피 빼내라고요. 마치 사업처럼 하더라고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폭로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리웨이가 저를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안 한 일인데도요. 결국 합의금 내느라 가족 집까지 팔았습니다. 세 번째 60대 후반 신사. 왕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왕입니다. 투자자였죠. 왕 사장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리웨이한테 3억 위안을 투자했어요. 할머니들 레시피로 프랜차이즈 사업한다고 해서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매출도 나고요. 하지만 1년 후 알게 됐죠. 리웨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추궁했더니 오히려 저를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결국 3억을 날리고 회사도 문 닫았답니다. 류마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리웨이한테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어요. 할멈, 당신 만두 실력이면 리웨이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죽고 싶어요? 류마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3개? 정신 차려요? 죽고 싶으면 복수하고 죽어요? 그냥 죽으면 리웨이가 웃어요? 당신 아들도 웃을 거예요?
저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류마마가 소리쳤습니다. 할멈, 당신은 왜 만두를 빚었어요? 왜 60년이나 만두를 빚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류마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봐요? 이 손? 이 손은 60년의 증거예요? 이 굳은 살? 이 상처?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리웨이한테 빼앗기고 그냥 죽을 거예요? 류마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아요? 죽고 싶은 마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기분. 하지만 할멈, 우리가 죽으면 리웨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악마가 웃는 거라고요? 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3년간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하지만 딸 생각에 못 뛰어내렸어요. 딸한테 아빠가 비겁하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샤오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할머니 만두를 먹어봤거든요. 그 맛은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심의 맛이었어요. 왕 사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을 댈게요. 복수에 필요한 모든 걸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 주세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민호? 리웨이? 그들이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쓸모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은 60년간 만두를 빚었어요. 이 손으로 남편을 먹였고 아들을 키웠어요. 이 손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류마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예요? 할멈, 저희는 밤낮 없이 만두를 빚었어요. 류마마는 반죽을 치고 채는 만두속을 만들고 샤오리는 포장을 그리고 왕 사장님은 마케팅을 담당해 주셨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60년간 지켜온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만두피의 두께나 속 재료의 비율, 찌는 시간까지 모두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법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만두에는 사랑을 담아야만 해요. 드시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60년 동안 지켜온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한 달 뒤, 저희는 시장 반대편에 작은 노점을 열게 되었어요. 가게 이름은 새가족 만두랍니다. 리웨이의 프랜차이즈 만두는 상하이 전역에 100개 매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희 노점 앞에는 300명이나 되는 손님들이 줄을 서 계셨답니다. 손님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리웨이 만두는 공장 맛인데 할머니 만두는 정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 같아요. 이 소문은 SNS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한국 할머니의 영혼 만두 vs 리웨이의 사기 만두라는 식으로 저희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는 가격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만두 앞에는 오히려 더 긴 줄이 이어졌답니다. 리웨이는 광고까지 했지만 손님들은 꾸준히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저희 새가족 만두가 크게 성공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시장에서 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리웨이 만두의 남경동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리웨이는 상하이에 100개나 되는 매장을 가진 거대한 프랜차이즈라 하나쯤 망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뒤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어요. 리웨이 만두 화동로 매장도 손님이 너무 없어서 문을 닫았대요. 저는 그날 밤 혼자서 화동로 매장 앞을 지나가 보았어요. 유리문에는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지요. 폐업. 손님 감소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 마이너스 리웨이 만두 본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누군가 빨간 스프레이로 사기꾼, 가짜 만두? 라고 낙서를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이상한 공허함 같은 것이었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리웨이의 매장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푸동구의 3개 매장이 동시에 문을 닫았고 홍커우구의 5개 매장은 월세가 밀려 강제로 퇴거당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황푸구의 본점마저 임시 휴업을 공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웨이가 완전히 망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줬대요. 본사 사무실도 텅 비었고 사장은 잠적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샤오린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리웨이가 저희를 욕하는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샤오린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리웨이 만두 공식 계정의 글이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최근 시장에 등장한 불법 노점상이 저희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점은 위생 허가도 없이 불결한 환경에서 만두를 만들고 있으며 저희 레시피를 도용했어요.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리웨이 만두 법무팀. 그 글 아래에는 저희 천막 사진과 제 뒷모습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류마 많은 화를 내시면서 소리치셨어요. 이 나쁜 사람이. 할멈, 저희도 맞고소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제 예상은 딱 맞았어요. 2시간 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랬어요. 웃기네요. 제가 그 노점 단골인데 위생 허가증 벽에 붙어 있던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댓글은 레시피 도용이라니요? 다들 아시겠지만 당신들이 원조 레시피를 훔친 거잖아요.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댓글은 저는 리웨이 전 직원인데요. 정말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사장님이 그 할머니 레시피 훔쳐간 거 맞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댓글은 순식간에 5,000개를 넘어섰어요. 모두 리웨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한 네티즌이 리웨이 공장 내부 사진을 올린 것이었죠. 사진에는 바닥에 널린 썩은 고기와 곰팡이 핀 채소, 그리고 쥐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리웨이 만두 공장의 실제 모습이에요. 제가 보건소 직원인데 지난주 단속 나갔다가 찍은 겁니다. 이 회사는 조만간 폐쇄될 예정이에요. 그 글은 1시간 만에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다음날 리웨이의 SNS 계정은 삭제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상하이 전역의 사람들이 리웨이 만두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리웨이 사기꾼이라는 해시태그가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답니다. 리웨이에 남아있는 매장 앞에는 손님 대신 항해 시위대가 모여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뉴스에 크게 기사가 실렸어요. 리웨이 만두 프랜차이즈 파산. 53억 위안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53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기사에는 리웨이가 몰락한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100개 매장 중 98개 폐업, 직원 1,200명 전원 해고, 본사 건물은 은행에 압류되었고 공장 설비는 경매로 처리되었어요. 리웨이 사장의 개인 재산까지 모두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복수심에서 오는 통쾌함이 아니라 공허함과 연민 같은 감정이었답니다. 리웨이, 너는 50억을 훔치려다가 결국 53억의 빚을 지게 되었구나. 너의 그 욕심이 너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지.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 천막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천막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를 맞은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1년 전 그 잘나가던 리웨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리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알던 그 리웨이가 아니었어요. 1년 전 리웨이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벤츠를 몰던 사장님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리웨이는 해진 작업복에 너덜너덜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볼은 움푹 패여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답니다. 실제 나이는 겨우 45살이었는데 마치 60살 노인처럼 보였어요. 리웨이는 저를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를 바라보았어요. 리웨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빗물이 고인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회사도 돈도 집도 다 잃었습니다. 빚이 53억이나 돼요. 채권자들이 저를 찾고 있고요. 저는 이제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리웨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렸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할머니 레시피를 훔쳤습니다. 제가 그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는 갑자기 이마를 바닥에 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제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저 이제 개처럼 열심히 일할게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리웨이는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저 3일 동안 굶었어요. 제발, 밥 한 끼만 주세요. 저는 리웨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화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연민과 슬픔만이 느껴졌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리웨이. 리웨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 그리고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리웨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할머니. 정말 저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용서했지. 내가 내 레시피를 훔쳐갔을 때 이미 용서했단다. 리웨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흐느껴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리웨이 너는 이미 벌을 받았어. 내가 준 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에게 준 벌을 받은 거란다. 리웨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50억을 훔쳐서 100개의 매장을 만들었잖니? 하지만 그 매장들은 모래성이었어. 왜냐하면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손님들은 바보가 아니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지. 너의 만두는 공장에서 찍어낸 가짜였고 내 만두는 영혼을 담은 진짜였거든. 그래서 손님들은 내 매장을 떠나 내 노점으로 온 거란다. 너는 이미 그때 패배한 거였어. 리웨이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리웨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에 갇혀 무너지게 되는 법이야. 너는 내 레시피를 훔쳐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을 거야. 안 그래? 리웨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냉동실에서 만두 10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리웨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먹으렴. 사흘이나 굶었다고 했잖니? 리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리웨이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렴.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야 해. 리웨이는 만두 봉지를 꼭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해주었어요. 리웨이, 너는 참 똑똑한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던 거야. 바로 진심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란다. 이제라도 이 사실을 배웠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너의 진심으로 살아가렴. 리웨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할머니, 명심할게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비를 맞으며 걸어갔어요. 만두 봉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였지요. 그의 뒷모습은 무너진 제국의 왕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리웨이, 이제 너도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야. 그날 밤 유마마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멈, 왜 리웨이한테 만두를 준 거예요? 그 나쁜 사람한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드렸습니다. 유마마,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용서해줄 시간이 필요해요.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면 제 마음이 썩어버리니까요. 유마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멈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비는 그치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마마, 용서는 약한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1년 동안 만두를 팔아 20억 원을 모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지요. 손은 굳은 살로 뒤덮이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무언가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켜보았어요. 민호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올랐는데 저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민호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어요. 그리고 뉴스 기사 하나를 발견했지요.
전직 대기업 부장 12억 빚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 고려 중이라는 기사였어요. 기사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1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고민했어요. 민호를 도와주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는 제가 40년 전에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아기였으니까요. 저를 배신하고 버렸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아들 민호의 빚을 전부 갚아주고 싶습니다. 다만 꼭 익명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빚을 갚아주었는지 절대 알려주지 말아주세요. 변호사님은 의아해하셨어요. 어머님, 왜 익명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해 드렸어요. 아들이 미안해할까 봐서요. 그 미안함이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2주 뒤 저는 13억 원 송금했어요. 통장 잔액은 13억이 줄어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번호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익명으로 12억을 갚아주신 분이 엄마라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1년 전 그날 엄마 카톡을 읽고도 모른 척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면서도 저는 민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살의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버렸잖아요? 엄마가 중국에서 50억 사기를 당하셨을 때도 저는 피했습니다. 창피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엄마는 제 12억 빚을 갚아주셨어요? 엄마가 상하이에서 만두를 팔아서 버신 돈으로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환갑의 나이에 상하이 시장 노점에서 매일 16시간씩 일하셨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단다. 엄마는 행복했어? 만두를 팔면서 말이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행복하시다고요? 환갑이 된 엄마가 중국 시장 바닥에서 만두를 팔면서요? 그게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응, 행복했지.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그 말에 민호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당장 상하이로 갈게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사흘 뒤 저는 상하이 푸동 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는 날이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입국장 문이 열리고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1년 전 민호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젤을 발랐던 잘나가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민호는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볼은 푹 꺼져 보였습니다. 민호는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걸어왔어요. 5m, 3m, 1m. 민호가 제 앞에 섰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민호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민호야, 어서 일어나.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하지만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를 버렸잖아요. 엄마가 여기서 50억 사기를 당하셨을 때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빚을 갚아주셨어요. 환갑의 나이에 만두를 팔아서요. 민호는 바닥을 쥐어뜯으며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어서 일어나렴.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
좀 보여주세요. 저는 손을 숨기려 했지만 민호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민호는 제 손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제 손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굳은 살로 뒤덮인 손, 튀어나온 핏줄, 갈라진 피부. 이게 엄마 손이에요? 1년 전에는 참 부드러우셨는데. 민호는 제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민호를 제 작은 만두 가게로 데려갔어요.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천막 하나로 만들어진 초라한 가게였지요. 민호는 가게에 들어서자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응, 여기서 1년 동안 만두를 팔았단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 민호는 낡은 도마와 녹슨 칼, 그리고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의자에 앉혔어요. 민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만두 좀 쪄줄게. 저는 냉동실에서 만두를 꺼내 찜통에 넣었어요. 10분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접시에 담아 민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먹어보렴. 엄마가 요즘 만두를 정말 맛있게 만들거든. 민호는 만두를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 만두가 40년 전에 엄마가 제 도시락에 싸주시던 바로 그 만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레시피 그대로지. 엄마가 널 위해서 40년 동안 지켜온 바로 그 레시피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만두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만두를 씹는 순간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엄마, 이 맛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엄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들어주셨던. 민호는 만두를 들고 흐느꼈어요. 저는 제가 미쳐 있었나 봐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버리다니요? 저는 민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단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민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렴. 40년 전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엄마가 맹세했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버려도 엄마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너는 엄마를 외면했을지 몰라도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아들을 안아보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올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여기에 있고 싶어? 여기에는 엄마에게 가족이 있단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류마마와 샤오린이 들어오셨어요. 할멈, 오늘 장사는 어때요?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저는 웃으면서 소개했어요. 이분들이 엄마의 새 가족이야. 류마마와 샤오린이란다. 민호는 두 사람을 보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류마마는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민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할멈이 바로 우리 진짜 가족인걸요? 그날 밤 저희 5명은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는 서툰 손놀림으로 만두를 빚었고 류마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배를 잡고 웃으셨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는 약한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도요.